사랑의 생평화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참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시장은 구매자를 찾는 미분양 부동산이 쏟아지면서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realestateco.nz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3월 신규 매물과 평균 호가가 모두 2월에 비해 낮아지고 조용한 겨울을 향해 나아가면서 미분양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 여름 성수기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3월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연중 가장 바쁜 달이며 realestateco.nz에서는 3월에 11,455개의 신규 매물을 접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23.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3월의 신규 매물 수는 2월에 비해 333동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약간 둔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매물의 수의 감소는 올해 3월 말 부활절 휴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 평균 호가도 2월 92만 7,312달러에서 3월 90만 7,483달러로 거의 2만 달러 하락했지만 지난해 3월에 비해 여전히 23,660달러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는 여름 매물 시즌이 끝나가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realestateco.nz는 3월 말 기준 총 33,425개의 부동산 재고가 있었으며 이는 2015년 5월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이후 재고 수준이 3만 동을 넘은 유일한 때는 올해 2월이었고 2월과 3월 사이에 신규 매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수준은 2월과 3월 사이에 계속 증가했습니다. realestateco.nz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매물로 나온 주택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균 주택가격은 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넬슨 앤즈 베이스와 웨스트 코스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월 신규 매물이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증가하면서 재고는 201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국 평균 호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2.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3월에도 정적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realestateco.nz의 CEO인 사라 우드는 공급의 증가가 작년의 비정상적인 최저 수치 이후에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드 CEO는 재정적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상대적인 가격 안정성과 정상적인 상장 물량으로의 복귀는 좋은 부동산 시장 회복력을 나타낸다고 언급했습니다. realestateco.nz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평균 호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웨스트 코스트 지역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17년 만에 두 번째로 지난달 50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판매가 감소한 것도 시장이 구매자 쪽으로 돌아섰다는 신호입니다. 우드 CEO는 경매는 판매자의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신호이므로 재고 수준 증가와 결합된 경매 매물 축소는 구매자가 협상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초기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예상 구매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 하락했습니다. 중앙은행과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REINZ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2월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입자의 점유율이 놀라울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은 2월에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2,019건의 신규 모기지가 승인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같은 달 REINZ이 보고한 주택 매매의 35.5%에 해당합니다. 35.5%의 점유율은 2022년 4월 이후 연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경우 4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interest.co.nz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평균 주택가격은 2월 66만 1,000달러로 지난해 하반기에 67만 달러와 68만 달러 사이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주택 구매자가 REI인셋의 하위 4분위 판매 가격에 대해 지불하는 평균 가격의 움직임을 비교할 때 중요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2월 첫 주택 구매자가 지불한 예상 평균 가격은 REINZ 하위 4분위 가격의 111%였으며 이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았고 작년 115%에 비해 합리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끝자락에 와 있으므로 다음 몇 주에 걸쳐 3월 수치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어디로 향할지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누리에서는 3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4월 6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문의는 021-257-3404로 하시면 됩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2분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오늘 정부에 약속된 2분기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CEO 방식의 총리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를 위한 연합정부의 행동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계획은 정부가 향후 3개월 동안 수행하게 될 36개의 행동 포인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분기는 회계 연도와도 일치했으며 정부는 주로 경제 재건과 생활비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1년의 자체 목표를 가진 정부의 초기 100일 계획과 유사합니다. 월요일 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럭슨 총리는 실행계획 목표에 있는 일부 부분은 세금 감면을 위한 입법과 같은 자기 설명적인 것이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결정을 내리고 개혁을 위한 자신의 접근법을 계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실행계획 목록은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법안과 기존 법안의 폐지 및 주요 문제들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세금 감면, 개인소득세 감면 법안은 리스트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임대시장 개선 법안 도입, 농업의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막기 위한 정책 마무리, 신용계획 및 소비자 금융법 제도 개편 및 지역 기반 기금 설립 등의 다른 약속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럭슨 총리는 또 시간이 걸리고 협의와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일도 있지만 장관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 목록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뉴질랜드 가구가 받는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가족세금 공제 Working for Families는 이번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4월 1일부터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의 경우 주당 최대 136달러에서 최대 144달러로 그 이후 자녀의 경우 주당 111달러에서 117달러로 인상됩니다. 베스트 스타트 크레딧은 유급 육아 휴가를 받지 않는 경우 아기가 1살이 될 때까지 모든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이 97,726달러 미만인 사람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첫 요금은 주당 69달러에서 73달러로 인상됩니다. 구직자의 경우 4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이나 순평균 임금 인상을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은 구직자 지원을 받는 자녀가 있는 부부는 2주당 56.48달러를 추가로 받는 반면 편부모는 44.02달러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세 이상의 잡시커는 독신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주당 353.46달러를 받게 됩니다. 잡시커스의 편부모는 494.80달러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주당 635.1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생활비 지원으로 684.48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슈퍼도 증가합니다. NJ 슈퍼 또는 베테랑스 펜션에 가입한 부부는 2주당 71.08달러를 더 받게 되며 혼자 사는 독신자는 2주당 46.20달러를 받게 됩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자계를 갖춘 부부는 세금을 제외하고 주당 800달러 미만을 받게 됩니다. 학생수당은 집을 떠나 거주하는 24세 미만의 적격 학생은 추가로 27.94달러의 학생수당을 받게 되며 세금 공제 후 최대 주당 314.15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웰링턴에서 열리는 아시안 정상회담에 미얀마의 군 관계자들이 초대된 것에 대해 뉴질랜드의 미얀마 커뮤니티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 미얀마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며 이들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CNN이 미얀마군에 의해 두 남성이 고문을 당해 사망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입수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영상에는 20세와 21세 두 사람이 사슬에 묶여 땅바닥으로 질질 끌려간 뒤 산채로 불태워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들은 2021년 쿠데타로 정부를 정복시킨 이후 군부가 통치해온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는 저항단체의 이론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내 미얀마 공동체 대변인 표 산다르 소에는 인권을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대반역죄로 기소된 후 탈출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뉴질랜드가 쿠데타를 규탄한 세계 최초의 국가였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관리들이 웰링턴에 초청된 것에 분노했습니다. 미얀마군은 3년 전 집권한 이후 민간인 4,700명이 사망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전에 미얀마군은 소수 무슬림 로힝야족 수천 명을 죽인 책임이 있으며 그중 70만 명 이상을 국외로 몰아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노동조합 협의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미얀마 커뮤니티는 정부의 군 대표들의 입국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은 직원을 40% 감축하겠다는 뉴질랜드 태평양 민족부의 제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공공서비스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직원들에게 156명 중 63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결정이 뉴질랜드 패시피카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의원이자 전 부총리인 카라멜 세플로니는 이러한 감축은 공공부문에서 패시카의 목소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감축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직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최근 제안이며 지난주에만 1차 산업부와 보건부가 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삭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공공서비스의 적정한 규모를 위해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럭슨은 세금 감면 패키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감축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삭감이 대량 실업을 야기하고 뉴질랜드 전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부문협회 사무총장 드웨인 레오는 이번 삭감이 뉴질랜드에는 패시피카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6원 0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4원 1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8원 01전입니다.